여러분 혹시 이 사고 기억하시나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자기 차 몰고 가다가 30m 가까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사고요. 근데 그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전복까지 됐는데도 이 타이거 우즈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올 정도로 멀쩡했다라는 거 아시나요? 그 차가 바로 이 제네시스 GV80이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 하나가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문학적인 광고 효과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랑도 이어지는 미국 현지에 계신 분께서 들려주신 미국에서의 제네시스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얘기의 시작은요, 얼마 전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가 옵니다. 이제 저희 구독자 분이신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머물 예정인데 차를 하나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좀 희한하더라고요. 키로수가 많아도 되니까 최대한 저렴한 차로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이분이 미국에 오래 계셔서 이 한국 중고차 시장을 잘 모르시나 보다 하고 제가 다시 여쭤봤죠. 혹시 지금 미국에서 무슨 차 타시냐고 여쭤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제네시스 GV80을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GV80을 타고 한국에서는 키로수 많은 저렴한 중고차를 찾는다?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때다 하고 바로 여쭤봤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제네시스 위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냐고요?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뉴스나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벤츠도 잡고 BMW도 잡고 뭐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냐 안 넘냐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그분께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바로 서비스였습니다. 차는 좋은데 서비스가 진짜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제네시스 전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거의 호텔 로비 수준입니다. 전용 라운지도 있고 커피도 나오고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서 응대도 프리미엄급이고 거기다가 고장나서 정비 맡기면 대차도 같은 제네시스급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현대차 매장 한쪽에 제네시스를 같이 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필드 매장에 갔는데 1층 로비에 벤츠나 BMW 전시해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상황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억짜리 차를 사러 갔는데 옆에서는 아반떼 가격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고래고래 신랑이 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맡겼더니 여러분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차로 이 코나를 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프리미엄인데 대접은 저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 줄이 거의 에버랜드 사파리 수준으로 길면 어떠실까요? 객실은 좋아도 기분이 좀 상하겠죠? 이 자동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차량 상태만 보지 마시고요. 정비망이 좋은지, 부품 수급이 잘 되는지, 센터가 가까운지 이런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차 구매 만족도는요, 살 때보다 고장 났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서비스도 그렇게 별로라는데 작년도에 미국에서 8만 대가 팔릴 만큼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미국에서 이 제네시스는 나 성공했다 라는 과시보다 나 돈 쓸 줄 안다 라는 실속에 가까운 차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이 제네시스는 한국으로 치면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요 팰리세이드 보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벤츠나 BMW 옵션 좀만 넣으면은 한 달에 리스료가 $1,500,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우습게 넘어가 버리고 보증 끝나면 수리비 폭탄 맞는 건 똑같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이 제네시스는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면서 통풍 시트에 서라운드 뷰까지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보증 기간을 무려 10년에 10만 마일까지 해준다 하더라고요. 이러니 실속형 패밀리카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중고차 딜러인 저조차도 씁쓸해지는 게, 아니 우리 한국인들은 돈이 넘쳐나서 파퓰러 옵션 하나 넣으려고 돈을 몇백만 원씩 더 내고 보증 끝나면 어쩌나
벌벌 떨면서 타는데 미국 시장 잡겠다고 자국민이 벌어다 준 돈으로 미국 가서는 전기차 배터리 보증 수준으로 보증을 다 퍼주고 있다라는 게 참 잡은 고기에는 먹이 안 준다라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에이, 이런 우울한 얘기 말고 기분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제네시스가 전 세계적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은 인정받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사건입니다. 30m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도 타이거 우즈가 멀쩡하게 걸어서 나왔다는 게 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제네시스 하면 안전한 차라는 이미지가 박제가 된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이 광고보다 입소문이 더 무섭거든요. 수백억 들여서 찍은 광고보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살린 사례 하나가 더 큰 신뢰감을 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 팰리세이드는 3열의 아기가 낀 사건 하나로 한 번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매자 분들에겐 그 어떤 것들보다 참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에 우리도 이 제네시스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검증을 받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제네시스를 안심하고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는요, 멋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제네시스는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죠. 왜 미국에선 GV80 타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는 키로수 많은 저렴한 차를 원할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교훈을 한 가지 얻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중고차를 보러 갈 때 계기판에 주행거리 숫자가 10만, 15만이 넘어가면 무슨 차에 시한폭탄이라도 터지는 줄 알고 무조건 거르고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차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어서 연간 3만 킬로 주행이 기본이라 10만, 20만 탔어도 이제 엔진에 길 좀 났네 하고 소모품 같은 건 직접 교환을 해가면서 탄다고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은 인건비가 살벌해서 잔고장 하나 잘못 나면은 이 공인비만 수백만 원 깨지고 부품 오는 데만 한 달씩 걸리는 정비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정비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고 가장 싼 정비 천국이죠. 동네 카센터 아무 데나 들어가도 부품 널려 있고 차 맡기면 한두 시간 만에 뚝딱 고쳐냅니다. 이게 참 웃픈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주행거리가 10만, 15만만 넘어가면은 멀쩡한 차도 똥값이 되는 사악한 감가가 일어납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잘 타고 다니기 위해서 하는 정비비도 수리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리비라고 생각을 하면 괜히 안 써도 될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억울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구조를 역이용한 겁니다. 한국은 주행거리 숫자 때문에 차값이 터무니없이 내려가는데 막상 가져와서 수리해서 타는 비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다 보니, 그렇다면 키로수가 많아서 감가가 제대로 맞은 차를 거저 주워 와서 한국의 사기적인 정비 인프라로 몇십만 원 들여서 소모품만 갈고 타는 게 5만 배는 이득이다 라는 이 공식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달라서 생기는 차이라기보다 우리 한국도 이 키로수라는 강박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면 좋은 중고차를 사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나한테 진짜 필요한 차보다 남들이 좋아할 차, 남들이 부러워할 차를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중요한 건 하나죠. 이 차가 나한테 맞는가? 이 소비가 나에게 가치가 있는가? 미국에서 보는 제네시스의 시선과 한국에서 보는 제네시스의 시선은 달랐지만 우리가 느끼는 결론은 하나여야 됩니다. 좋은 소비는 비싼 소비도 아니고 싼 소비도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는 소비, 그게 가장 현명한 소비 아닐까요?